기아 K7의 후속 모델 풀체인지죠. 네. 엄밀히 따지면 3세대입니다. 3세대. 그쵸. GL3죠. GL3. 1세대는 우리 딥러닝이 탔었고 2세대는 하차리가 탔었고 1세대를 탔던 딥러닝은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2세대를 탔던 하차는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다고 하네요. 2세대가 너처럼 좋은 기억이 없는 사람이 많았나 봐. 왜요? K8로 이제 이름까지 바꿔서 공식적으로 K8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침에 오전 9시였나 이제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외관만 보시면은 K8이 모습을 드러냈다. 저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K5는 K5라고 그러는데 K8, G90, 어. G90라고 계속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지금 K8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 꼭 K8이라고 좀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K8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럴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K8로 확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기아 브랜드의 정수를 담아 혁신적으로 진화한 K8 하는데 잘 안 와닿아요. 그냥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일단은 뭐 K7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 50만 대 이상 판매돼가지고 기존에 있던 K7의 혁신적인 이미지를 계승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라는 의미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명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전면부 보시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그릴과 범퍼가 일체형이라고 합니다. 요게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고, 이 옆에 깜빡이 요 부분이 그랜저, 예, 맞습니다. 이 그랜저와 같이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돼서 반짝반짝반짝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브랜드 최초로 알루미늄 소재의 신규 엠블럼이 적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위장막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요거를 보시면은 요게 알루미늄 신형 엠블럼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좀 보다 보니까 요 엠블럼이 조금 눈에 익어서 그런지 이제는 조금 예쁘게 느껴집니다. 저는 처음에 딱 보자마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K5의 대형 버전이네. 두 번째는 스파이샷이 있을 때가 낫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얘기를,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는 약간 산타페 같은데, 이게 지금 과연 실차로 나올 수 있는 금형이라 그래야 되나? 가능한 것인가 싶을 정도로, 어디가 범퍼고, 어디가 그릴인지, 이 그릴의 몰딩 라인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위에는, 그랜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후드 라인이 내려와서, 요쪽 그릴하고 이렇게 붙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팅 라인이 안 보였었는데, 얘는 요렇게 파팅 라인이 보이는데, 요게 그릴인지, 여기까지가 범퍼인지. 얘는 일단은 내연기관 차니까, 공기 흡입하는 쪽은 있어야 되는데 잠깐 댓글을 한번 읽어보면은 알팔도 다들 알팔 거리는데 좀 묘한 이질감이 느껴지는 게 우리끼리 쓰는 말들이 있어요, 솔직히. 예, 그쵸. 뭐 젠쿱 그러지 제네시스 쿠페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알팔 그러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사람이 와서 R8 그러면 딜러분이신가? K8도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K8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K8 그러면 어쨌든 네. 범퍼 안쪽으로 조립이 되겠죠. 그릴은 그렇죠. 물론 이제 그릴은 네. 그렇게 되는데 제가 조금 느끼는 부분은 이게 범퍼가 옛날하고 다르게 군데군데 막 구멍도 많이 뚫려 있고 가니 씻기는 부분, 막 몰딩 끼는 부분 여러 가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진짜 쉽사리 상상이 안 가요. 그릴하고 범퍼가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따로 떨어져 있다고는 지금 솔직히 좀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쵸. 특히 이제 색도 그렇고. 댓글에 보니까 이 K8의 경쟁 차종은 어느 급으로 봐야 되냐고. 그랜저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랜저보다 더 윗급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 스파이스에서 봤던 것처럼 진짜 우람할 정도로 툭 튀어나와 있고요. 저는 이 라이트가 상당히 이쁘고 요게 아마 깜빡이 라인이었죠, 요게? 그럼 요것도 이제 범퍼에 타공이 돼서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하우징이 있어갖고 쏙 끼워넣는 방식이 아니라 이건 그랜저보다 더 진화한 방식이네요. 예전에 실차 봤을 때 굉장히 이뻤던 것 같은데, 스파이샷으로 봤을 때. 진짜 막 반짝반짝한 게 쨍했죠. 굉장히 밝고. 요런 거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필요 이상으로 문의를 낸 게 아닐까 싶을 때, 이게 어떤 기능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과한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은 그 커튼 레이스 있잖아요. 네. 요즘 현대기아에서 다이아몬드 형상을 되게 좀 집착 아닌 집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릴도 다이아몬드 패턴, 방향지 시동도 그렇고. 그랜저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K8까지 이제 이어오네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랜저가 시작이었던 거지. K8도 요 앞모습은 참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아까 재원 말씀드렸나? 5m가 넘는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그랜저보다 커진 거지. 그렇죠. 지금 눈으로 봐도 상당히 길고, 그 다음에 휠이 대충 봐도 한 20인치 이상은 돼 보이는데, 그리고 눈이 상당히 날카로워졌네요. 요즘 추세죠. 트렌드고. 네. 점점 얇아지는 추세고, 깜빡이가 여기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얇아지니까 확실히 좀 이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질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직도 줄이라고 하시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파팅 라인이 있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가서 여기도 많이 파놨네요, 이렇게. 네. 확실히 그랜저하고는 다른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랜저는 중화한 맛을 줬다 그러면은 네. 얘는 약간 스포티한, 약간 와일드한 느낌을 조금 주네요. 뒤로 넘어가면서 요것은 이제 완전 이건 K5다.
K5는 여기가 좀 약간 짧았죠. 아무래도 이 차에 비해서 전장이 좀 짧다 보니까. 근데 얘는 길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우디 A7. 이게 차가 지금 5m가 넘고 휠베이스도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좀 웅장한 느낌이.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 상어 지느러미 같이 생긴 요 부분 굳이 저렇게까지 가려야 될까 약간. 글쎄요, 아마 이 뒤는 아마 헤드레스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요것도 약간 레이스 느낌이 납니다. 앞에서 봤던 요게 없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디자인적으로는. 네. 매끈하게 이쪽에서 넘어오는 라인들이 상당히 네. 좀 이렇게 좀 근육질로 넘어오는데 네. 갑자기 삐쭉 솟아오르는 요 느낌이 여기 몰딩하고 연결되면서 약간 이쪽으로 가서 화살표 같은 느낌도 나고 약간 의외였던 부분이 리어 스포일러 이렇게 쭉 뽑은 다음에 여기 벌럭 튀어나왔잖아요. 그 램프 자체가 튀어나온 거고, 재밌는 거는 테스트카에서 못 봤던 요 부분에 약간 굴곡이 보입니다. 펜더 라인에서 넘어오는 요 부분하고 캐릭터 라인이 테일 램프하고 만나면서 Z. 요 반대쪽에서 보면 정확하게 Z일 것 같은데 Z를 아직 안 버렸네요, 이렇게. 올류 K7일 때는 헤드램프랑 테일램프 전부 다 이제 Z를 넣으려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는 전체적인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원래는 크롬 라인이 항상 여기 다 있었거든요. 창문이나 이쪽에. 이번 K8은 하단만 크롬이고 위에는 다 검정 하이그로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정색 K8을 뽑으면은 가운데 크롬 라인만 샤크하게 딱 그렇게 되게 이제 좀 중후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얘도 K5처럼 네. 썬루프 안 넣으면은 얘가 유광 하이그로시가 아니라 플라스틱 그냥 까만 색깔, 설마 그렇진 않겠죠. 그리고 일단 뒷라인은 K5하고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지만은 K5보다는 좀 더 긴 줄을 써서 확실히 좀 넓어 보이고 중후한 느낌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거는 뭐 아반떼도 그러고 K5도 그러고 접고 또 접고 막 종이접기 선수님 같은 많이 접네요. 앞에 비해서는. 얘는 그래도 좀 앞을 좀 접었는데 그랜저만 해도 앞에는 거의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뒤에서 또 많이 접어놨었죠. 가장 마음에 드는 옆 라인, 이쪽 프론트 오버행도 상당히 뭐 짧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포지션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비율이 참 전륜차 치고는 좋아 보입니다. 지금 여기 후드 라인도 싹 상어코처럼 떨어뜨리면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약간 좀 신비한 그릴, 범퍼일까 그릴일까 하는, 요게 어떤 면에서는 전통적인 그릴, 일반적으로 그릴은 까맣게 해서 좀 안 보이게 하는 추세였죠. 고급차일수록 거기다 크롬 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줘서 그릴을 좀 강조하는 느낌인데, 얘는 그릴을 강조하다가 못해서 거의 그 일체화.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옆 라인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요 깜빡이는 다시 봐도 약간 아까 옛날식 레이스 같은 느낌 나는데 불이 들어오면은 상당히 이쁠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휠하우스도 크고 문짝도 크고, 저는 이제 여기서 독특한 부분이 여기 캐릭터 라인도 라인이지만은 요 아래쪽에 요 접어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여기를 요 라인을 만들라고 파츠를 달거나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라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이쪽 펜더 라인 여기까지 같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범퍼가 많이 올라온 느낌이 나죠, 이렇게. 그러네요. 네, 일반적으로 펜더가 한 여기까지는 떨어지고 범퍼가 이렇게 일자로 가거나 올려도 조금만 올리는데 얘는 거의 요 테일램프 끝단까지 올려버려서 요 펜더 라인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한 느낌이 납니다. 흔히 말하는 유리창을 벨트 라인이라고 하는데 벨트 라인을 들어 올리는 것도 요 비슷한 스포티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를 유리창은 들어 올릴 수가 없죠. 뒷좌석에서 채광은 아니고 뒤가 바깥이 좀 보여야 되니까 여기는 평평하게 만들어서 중후한 느낌을 주는데 여기를 들어 올리면서 굉장히 이 부분이 스포티하게 나와서 저는 이 옆라인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K5는 이 라인이 안 나왔죠. 이게 길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차체가 전장이 좀 기니까 자유롭게 이런 라인들을 쓴 것 같아요. 뒷문만 봐도 이 K8이 얼마나 큰지 확실히 좀 느껴지는 것 같네요. 휠하우스 쪽도 침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담이에요. 이게 약간 좀 사람 눈이랑 입 같잖아요. 달리고 있으면 약간 침 흘리면서 신차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옆라인은 진짜 제가 여태까지 봤던 전륜차 중에서는 이뻐요, 진짜. 이게 일단은 옆모습은 마음에 들고 앞모습은 나름 개성이 있다. 넙대대한 느낌도 나고, 뒷모습은 약간 갸우뚱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이제 K5하고 너무 유사하다 보니까 그레이드를 좀 낮춘 느낌이라 할까, 개인적으로. 근데 실차를 보면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가격대는 그랜저를 넘어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야, 너는 그랜저 할래? K8 할래? 같은 가격이란 전제하에. 너는? 모양이나 옵션이나 이런 거 보면은 K8인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랜저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대였거든요. 네. 저는 K8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랜저는 일단은 2세대 플랫폼이고 아직까지는. 그쵸? 그리고 얘는 이제 3세대 플랫폼이 들어왔을 겠죠. 풀체인지니까. 그러니까 플랫폼 차이 때문에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K8도 3세대 플랫폼을 썼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플랫폼 때문에 이 차량이 조금 더 땡깁니다. 디자인은 개인적으로는 그랜저보다는 조금 품위가 없어 보여요. 좋게 말하면은 스포티한 거고 젊어 보인 거고, 네. 나쁘게 말하면 좀 방정 맞아 보인다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랜저 지금 거 보면은 현기증 나.
너무 못생겨가지고. 근데 아, 왜 못생겼냐? 너무 못생겼어요. 난 진짜 이쁘던데? 솔직히. 근데 왜 제가 그랜저를 선택을 했냐면은 어쩔 수 없어. 네임밸류가 남들이 봤을 때는 K8, K7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 K7을 샀을 때 관심도 없으시고 그랜저를 만약에 샀더라면은 좀 이미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현기증이라는 말이 네. 현대 기아차에서 나오는 현대 기아증 마름모 렌저 볼메예요. 이게 확실히 성향이 네. 확 나뉘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회사 계열이잖아요. 현대든 기아든 간에. 근데 그랜저가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K7 후속 K8이 추구하는 방향이 진짜 명확해요. 우리 사이에도 그렇고 채팅창에서도 그렇고 서로 간의 의견이 호불호가 확실하게 나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밴드의 확장이죠. 그랜저 살 사람, K8 살 사람. 저는 이 헤드램프와 이 그릴면이 입체감 없이 하나로 이렇게 둥그렇게 나와 있는 게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미완성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랜저 끝부터는 이 등화류나 어떤 라이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쨍하거든요. 만약에 K8이 저런 모양에서 쨍한 어떤 라이트라든지 그런 모양을 비춰줄 수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모습에서 봤던 방향지시등 굉장히 커갖고 키는 순간 그 아마 아실 거예요. 방향지시등 큰 차들은 딱 키면요 네. 앞에 그 표지판이 노랗게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것도 우리 또 약간 뿌듯하지. 저 앞에 표지판을 봐봐. 저거 내 방향지시인가? 알게 모르게 생기는 이런 방향지시등 갬성. 그만큼 라이트는 중요한데 아까 네. 지금 채팅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K8은 신경을 많이 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7에서 K7, K는 또 7이네. 그런가요? K8은 왜 8이 되지 자꾸? 어쨌든 K7에서 레터링도 하나를 올렸죠. 플러스 1을 해서 K8을 만든 만큼 본인들은 그럴 거예요. K7이 그랜저 경쟁차였었고 그랜저보다는 위급이다라는 거를 조금 많이 어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공을 많이 들인 것 같고 K5는 다 이뻤는데 좀 약간 날티가 좀 난다 그럴까? 요런 날티만 아, 이 차군요. 날렵은 해 보이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이 타시기에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K8만 해도 어떤 중후한 느낌. 뒤태가 멋있어요. 뒤태도 멋이 없진 않은데 너무 K5하고 유사하다 보니까 반대로 예를 들어서 K8이 먼저 나오고 K5가 요 모양으로 나중에 나왔다 그러면은 K5가 올라가는 느낌이 나겠지만은 K5가 심어놓은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쵸. 지금 제 입장에서는 약간 뒷모습이 약간 그레이드가 약간 떨어진 느낌이 아닐까. 자꾸 보니까 좀 정들라 그러네. 저 앞그릴도 그러고. 그리고 4륜이 나온다는데 4륜은 저희가 저번 주에 했었는데 아마 수출형만 들어가지 않을까. K5 GT처럼. 아, 제가 그 인증 정보를 찾아봤는데 1.6 하이브리드고요. 요게 2.5 GDI, 그러니까 NA로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2.5. 예, 그리고 마지막 3.5 GDI, 3.5 LPI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LPI? 네. 가스? 근데 LPI가 마력이 240마력이 나오네요. 연비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중량이 2톤, 공차가 1600, 미션은 자동 8단이고 300마력, 3.5 GDI는 네. 얘도 4륜 얘기는 없네요. 네, 사륜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 K8 차박 되나요? 글쎄요. 저희 다 실내를 못 봐서. 실내는 우리가 슬쩍 봤죠. 앞좌석에서 요렇게 본 뒷좌석은 상당히 멀리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스피커가 그때 M자 써있던 그 메르디안이었나요? 그게 보였었고 시트가 특이한 게 되게 고급스럽게 그 E클래스 시트 느낌이 들었었어요. 저는. 그리고 실내에도 현대기아차 최신 기술은 다 집어넣을 것 같고 K8은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금형, 파츠, 제작 부분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한 그런 모습 같습니다. 빨리 좀 실차를 보고 싶네요. 이제.